부모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의 성인들 또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 이 정도 되면은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학교 최경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오늘 새벽에도 하고 오늘 오후에도 있지만 이렇게 100% 여성분만 강의하기는 처음이라 가지고 상당히 떨리네요. 그리고 또한 되게 행복한 분들 많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이렇게 기다리던 동안 갑자기 멘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행복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저를 쳐보시면은 작가와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뭐랄까요, 좀 이론적인 이야기는 좀 차지하고 좀 재밌는 이야기, 좀 도움되는 이야기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떠실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하고 좀 닮았나요? 일단 이 책이 발간된 지가 한 8년 정도 되었어요. 근데 요즘에 역주행을 해서 최근에 8세를 또 찍었다는 또 재미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실까봐 제가 약간 사인을 했는데 가장 크게 웃으시는 선생님들께, 어머님들께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피럴킹이 뭐로 보이시나요? 어머님들? 어제 제가 강의를 또 500명 강의를 갔는데 A형이라고 하시는 분이 3분밖에 안 계시는데 A형이 어떤가요? A형의 특징이 뭘까요? 소심하게 소심하게 보인다. 정답을 벌써부터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데 A형 보통 이렇게 소세지라고 하지 않나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한 여러 있는 지라 제가 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아실 거라고 추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랑스의 보통 B형을 좀 이렇게 오이지라고 해서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O형이 보통 성격이 좋아서 단무지 그래서 단순하고 무식하고 맞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제 아버님을 무척 싫어하시는데 A형이시거든요. A형은 뭘까요? 맞습니다. A형의 단점과 B형의 단점을 모아놓은 제가 3G 일명 진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지금 오픈을 하고 있지만 A형 맞습니다. 제가 A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금 네이버에 쳐보시면 제가 이렇게 책을 최근에 2권 더 내서 7권 책을 발간을 하고 활동도 하고 또 TV도 나오고 아침마당도 출연했습니다. A형이 과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죽습니다. A형 밤에 잠 못 자고 한 방송 촬영 일주일 전에는 한 5kg가 빠지더라고요. 밤에 신경을.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과 같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A형이 저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할까? 나도 A형인데? 우리 A형 한번 손 들어볼까요? A형은 A형. A형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A형은 알아본다고 들었죠. 아까 맞죠, 그죠, 어머님? 좋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렇더라고요. A형은 알아본다. B형은 모르는데
같은 종족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들릴까. 오늘 제가 한 30분, 한 40분 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지 좀 더 행복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교회 우리 어머님들 보통 행복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시면은 아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떠올려 보면은 지금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딱 그렇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 뭐 친구들은 와 축복을 받았다 박수 치고 난리 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생 되니까 아빠의 직업을 생각해서 제발 좀 자중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이들의 사춘기, 엄마의 갱년기 늘 전쟁 속에서 제가 또 동시에 또 오춘기를 또 겪고 있기 때문에 같이 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하신가요, 어머님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님들이나 보통 아버님들한테 우리 어머님들 여쭤보시면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다 좋아, 아무거나 좋아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어머님들 언제 행복한지를 잘 아시는 게 첫 번째 행복의 포인트입니다. 하루하루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 어머님들 내가 언제 행복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애들 보내고 홈쇼핑에 막 전화할 때 막 전화번호를 누를 때 짜릿한, 그리고 불행할 때는 언제 스트레스 받을까요? 내가 이만큼 많이 샀나? 영에서 받을 때가 있는가 싶기도 한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우리 애들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런 것 같아요. 저와 집사람에 대한 에너지 레벨 지수는 항상 20%에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애들은 어떨까요? 항상 한 세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그죠? 지칠 모르는 에너지 자기계와 같은. 근데 말입니다. 참 신기한 게 이게 부모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고갈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나라의 성인들 또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어떨까? 이 정도 되면은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죠, 그죠? 모든 걸 희생하고 하는데 말이죠. 근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말입니다. 보시면은 행복 지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한 140여 권의 국가들 사이에서 한 몇 위 정도를 할까요? 시력 좋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지웠습니다. 한국은 한 70위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과연 몇 위 정도 될까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는 말이에요. 왜 꼴찌일까요? 한국 부모처럼 이렇게 열심히 자기 희생하고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행복 지수가 하다못해 중간은 돼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꼴찌일까요? 아이들의 체력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은 또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과연 뭐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낮아질까? 혹시 그 이유가 뭘까요? 학업, 또 뭘까요? 부모의 행복을 부모 만족도가 높아서 부모의 욕심. 맞습니다. 물론 다 정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도 애들 키우고 있는 같은 동시대에 있는 부모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 정도 위에 들어갈까요, 어머님들? 욕심에는 30%라고 외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실은 제로라는 거죠, 제로.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까 보시면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행복하셔야지만이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죠.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아이들은 부모 그림자 보고 배운다. 그죠?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에게 학원을 한 곳 더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웃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끔씩 어머님들이 진짜 가끔씩 찾아오세요. 저희 대학교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찾아오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길동이는 공부 정말 안 해요. 정말 미치겠어요. 근데 동생은 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집에서 보통 어떻게 광경이 펼쳐집니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님은 빨리 밥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렇게 온라인 고스톱이 핸드폰 고스톱 광판이 이렇게 유명했어요. 뒤에서 그 팔고 계시고 와 오늘 점수 땄어 이렇게 팔고 계시고 아버님은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소주연연 하시면서 하고 아이들은 뭘 합니까 하니까 그냥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 어머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제가 그래서 이 어머님께 한 가지 특효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바로 뭐냐면 혹시 어머님들 책 많이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격이 싸고 얇은 책 제목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뭘까요? 역시 맞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죠, 그죠? 책값이 커피값보다도 싼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두 권을 선물하면서 앞으로 매일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아이들이 올 때만 하루에 10분만 보십시오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하고 한 달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한 달 후에 진짜 무겁게 바카스 박스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냥 시키는 대로 딱 애들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책 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틀 동안 이렇게 했대요. 우리 방송이긴 하지만 엄마 미쳤어? 왜 책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는 엄마가 책 보는 모습이 익숙해졌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책 보는구나 하고 나머지 3주 차에는 자기도 책을 가지고 배를 깔고 책을 보더라는 거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만.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마 제가 우리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환경을 누가 만드느냐? 어머니들이 만드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문제 낼게요. 맞추시는 분께 제가 책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한 몇 킬로그램으로 보이시나요? 혹시 제 블로그 늘 보고 계십니까? 77? 정답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죠.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77 얘기하시는 A형이시구나. A형 못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제 블로그에 글을 발행을 했는데 제가 한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세 자릿수가 나갔어요. 2kg만 더 쪄도 군대를 안 갈 뻔했어요. 근데 도저히 2kg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지만 가장 제가 살이 빠질 수 있었던 이유, 지금도 제가 계속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아까 어머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처럼 환경을 바꾸면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저녁마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20대, 30대들이 가장 많이 가는 헬스클럽을 제가 저녁마다 갑니다. 뭐 저도 50대이긴 하지만 50, 60대가 주로 가는 헬스클럽 가면은 운동 안 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시끄러워. 계속 뭐 어제 밥 뭐 먹었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고 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우리 톡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가시더라고요. 운동하러 오신 건지 뭐하러 오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20대, 30대들은 다르더라고요. 항상 운동은 땀 흘리고 열심히 한다는 거죠. 어머님들 오늘 한 가지 집안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면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바로 어머님들이 바뀌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아이고. 과연 무엇을 해야지만은 우리가 내가 더 반짝거릴까요? 라고 내가 좀 더 행복할까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주문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거리두기. 네. 듣기만 들어도 난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십시오. 너무 내가 배 아파서 나온 아이라고 해서 너무 케어하고 할 때 오히려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독립심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조금 거리를 두면서 차라리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님들이 반짝반짝 행복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시잖아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바로 말의 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수없이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한 1000번 정도? 네네. 네.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거죠. 말의 힘.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들, 말의 힘을 믿고 계신가요? 네. 혹시 믿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은 믿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 강의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나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의 어머님들의 할머니들 혹시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입학할 때 기도를 늘 하시죠, 그죠? 그 기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바로 말이라는 거죠. 또한 요즘 들어서 자기 암시나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 역시도 결국 정신과 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핸드폰만 들고 계신 분도 같은데 우리 어머님들 핸드폰 또는 노트에다가 그걸 한번 적어보시죠. 평소에 자신이 잘 쓰고 있는 말, 잘 쓰고 있는 긍정적인 단어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네거티브, 별로 내가 좋지 않은 부정적인 말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를 한번 적어보시죠. 한 1,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편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내가 즐겨 쓰고 있는 말들, 우리 아이들에게 쓰고 있는 말들 뭐가 있을까? 자,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아침에 또는 저녁에 아이들에게 쉽게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큰 파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님들 옆에 오늘 앉으신 짝꿍분에게 덕담 한마디씩 하시죠. 예쁩니다. 멋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집니까? 서로 덕담 한마디씩 네. 맞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강의 초기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혈액형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답입니다. 전부 다 우리 우동생들만 다 모여있습니다. A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혹시 이분 얼굴 기억하시나요? 누군지? 네, 제 라이벌인데요. 김창옥 씨. 네.
제가 김창호 씨를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가장 목표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벤치마킹이라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자기 롤 모델을 빨리 찾고 모방하는 게 제2의 창조라는 건데, 제가 친구 PD도 있고 해서 제가 친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한참 바쁘셨을 때, 코로나 전에. 그래서 도저히 바빠서 못 만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말의 힘을 믿죠, 그죠? 항상 중얼중얼 거립니다. 김창호 나와라. 김창호 어디 있니? 한번 보고 싶어?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말하는데 돈이 드나요? 힘이 드나요? 학습죠, 그죠? 근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 집 앞에 커피숍만 7곳이 있습니다. 저희 단지에 돌러 가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커피 마시려고 딱 앉아있는데 혼자 갔었어요. 그냥 커피 마시러 그냥 책 보면서. 있는데 어떤 날씬한 청년인지 장년인지 그 한 명 딱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김창호 씨 뭐야. 오!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오셨더라고요. 더구나 또 사마시로. 그 시간에 그 수십 군데의 커피숍을 두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말의 힘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김창호 씨가 한술 더 떠서 하는 말이, 그러면 증거 사진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믿지 않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카메라를 딱 찍으려고 하니까 카메라 주세요. 그래서 본인이 찍었습니다. 이러는 거죠. 어머님들, 말의 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의 힘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또는 기업체나 단체나 지금까지 10년 동안 행복학교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다음 달부터는 글로벌하게 외국 줌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말의 힘이라는 거죠. 2018년도입니다. 이렇게 말의 힘,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저를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2018년도에 제가 3번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참 감사하게 말이죠. 아침마당 작가님이 전화 통화가 옵니다. 와, 책이 정말 좋아요. 출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방송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어머님들? A형을, 힌트가 A형이에요, A형. 정답입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차마 제가 OK 사인을 못 들었다는 거죠. 왜냐? 제가 강의를 하면은 이렇게 500명, 1000명도 하지만 갑자기 카메라가 확 들어오면은 갑자기 강호동처럼 크게 보일 것도 같고, 이 미세한 떨림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하지 말자, 안 하면 본전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야 다르니까 제가 거절한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아는 지인이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국 출연하면서 제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여기가 분장실이에요. 분장실에 세면대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뭘 믿죠, 어머님들? 말의 힘을 믿죠, 그죠? 이 세면대에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출연하고 싶어. 왜냐? 이게 내 자리야. 내가 출연했어야만 됐어. 근데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의식과 무의식을 구별하지 않고 이 말의 힘은 반드시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세면대에다가 진짜 두고 보자. 진짜 될지 안 될지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면대에다가, 이 정말 착한 세면대에다가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불러라. 잘할 것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막 말에 씨를 뿌려놓고 난 다음에 제가 돌아가죠. 시간이 한 달, 2달, 1년, 2년 흘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이 또 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이 총 5권이 발간되었는데요.
그 다음 책이 발간되었을 때 바로 다른 작가님께서 앞에 작가님하고 달라요. 저를 전화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의 씨를 거두어 담으면서 했습니다. 아, 정말 말의 씨가 있구나. 정말이네. 한 번 더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진짜 뭐 피하려고 뭐 만난다고 코로나 전에는 말이죠. 20분만 강의하면 됐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 보시죠. 그죠? 코로나 시기 때 1시간 동안 내고 강의를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아침마당에서.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 제가 웃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 오늘 얻어가실 수 있다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내일과 내년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비싸게 성형외과 가실 필요 없어요. 늘 그걸 보시면서 예쁘다 예쁘다 난 세상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외치시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어머님? 언젠가는 될 거예요. 저도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늘 그걸 볼 때마다 장동건보다 언젠가 자존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강의하는 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를 보통 500명 미만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2000명 정도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렵지 않죠. 제가 말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의 힘 때문에 코로나 전과 지난달에 이렇게 대형 강의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컬럼 쓰면서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가끔 제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글 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중학교 때 경규 너 생일 때 초대하면은 항상 책을 한 권씩 선물로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 책에는 제가 사인을 하지만 중학생이 겨우 12살, 3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꼭 자기 책인 것 마냥 멋지게 사인을 해가지고 선물 줬다는 거죠. 선물 주면서 어떻게 얘기했다? 언젠가는 내가 내 책으로 써있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조차도 기억을 못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접근하는 것보다 저의 말씀을 들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가 진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한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 어머님들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항상 좋은 얘기를 하죠. 그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항상 자기와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 존재하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3분의 1 법칙. 이 법칙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조직, 어떤 모임을 가더라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어머님들의 소중한 자존감이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물론 강의를 지금 땀도 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간혹 열심히 듣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럴 수 있다. 3분의 1이구나 라고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강의를 준비했을 때 대학교 때 말이죠. 게임의 특성상 얼마나 제가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다. 첫 강의 때 그죠. 근데 딱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한여름 지금처럼 9월달이었어요. 아직 더운 날씨였는데 한 150명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145명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단 말이죠. 근데 한 3명이 열심히 듣지 않고 저 뒤에서 졸고 있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99%의 학생들이 제 눈에는 안 보이고 뭐가 보였을까요? 그리고 3명만, 그놈들만 제가 보였다. 이놈들 내 강의가 재미가 없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정작 제가 제 강의를 잘 듣고 저를 좋아하는 그 99%의 학생들을 두고
그 두 명만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다? 남들의 시선에 대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다. 왜 말만 하면 안티를 걸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때는 3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나의 잘못이 아니구나 하고 하시면 마침 제 책 제목이 작년에 나온 책 제목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만 우리 어머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자, 3분의 1 법칙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3분의 1 법칙. 3분의 1 법칙. 항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어머님들의 소중한 자존감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 다 되어가는 것 같고요. 어머님들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머님들 더욱더 행복하시고 더욱더 예뻐지시고 더욱더 건강해지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수고해주신 최경규 작가님께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치고, 아까 강의 중에 책 선물 받기로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작가님 여기서 바로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빈자리에 앉아 계시고, 첫 번째, 작가님이, 어색한데, 요 가운데 서세요. 조금 낮췄다. 비인물 때문에 됐죠? 자, 모두 웃으시고요. 자, 하나, 됐어요? 관광렌즈로 찍으세요. 어머님 조금만 현수막 아래로 내려주세요. 네, 됐죠? 자, 찍으시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할까요? 손을 흔들어 볼까요? 네, 웃으면서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오늘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웃으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와 교육을 위해서 일단 애써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오늘 제 자녀와 이제 저의 행복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저의 행복으로 인한 이제 주변이 바뀌는 이런 유익한 강의를 듣게 되어서, 아무래도 제 인생과 제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영 어린이집 부모 교육 참 내용이 의미 있고 보람되었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의 힘든 육아에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방법과 어머니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아이들 앞에서 밝게 웃고 또 아이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즐거운 마음 가지면 우리 아이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을 너무 재촉하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마음 기다려주시고 또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no problem,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키우시면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잘 자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 사랑합니다.